네, 자 오늘 저녁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자 오늘 뭐 이제 잘 보셨겠지만 뭐 지수가 그죠? 아직 요동을 쳤죠, 그죠? 어제는 뭐 역대급 폭락이 나왔다가 오늘은 이제 그 이상 어제 폭락 나온 거를 만회하고도 더 추가 상승이 나오는 이제 그런 급등세가 나왔는데 뭐 어제 그 언론들이 이제 요란하게 이제 뭐 떠들었죠, 그죠? 뭐 블랙 먼데이, 뭐 워시 쇼크 이러면서 그죠? 그 모든 게 다 어제도 설명 많이 드렸지만 언론의 호들갑이었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뭐 진짜 폭락을 세게 했었는데 오늘 그 이상 급등을 해서 잘 끝났고요. 그러니까 뭐 하루 만에 블랙 먼데이가 하루 만에 끝났다. 참, 네. 그죠? 삼성전자는 뭐 한 10% 급등했고요. 네, 이게 뭐 이게 참 증시가 그죠? 참 설명하기가 참 껄끄럽습니다. 어쨌든 또 설명을 해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투자하시는데 도움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오늘 보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들이 의미 있는 급등들이 꽤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쪽도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이제 오늘 어제 미국 증시를 보시면 보세요. 미국은 그냥 조용해 그냥. 그죠? 어제 미국의 다우지수 플러스 1%잘 끝났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어제 우리나라 언론들이 떠들어댄 거랑은 정 상관이 그러니까 형편없는 언론들이 진짜 미 증시는 큰 동요가 없어요. 그렇죠? 어제 뭐 1% 상승 마감했고 나스닥 지수도 0.5% 상승 마감했고 큰 등락이 없잖아, 그죠? 아니 케빈 허씨가 미 연준 의장 후보인데 케빈 허씨가 이제 트럼프랑 다르게 트럼프의 그 정책과 다르게 금리 인하를 안 한다? 그럼 미국 증시가 막 폭락을 하고 난리를 쳐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전 세계에도 영향을 끼치지만 근데 미국은 멀쩡했거든.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오늘 일본 증시 오늘 3%대 거의 4% 가깝죠. 3.9% 급등했고 대만은 달랑 1.8% 그죠? 하긴 뭐 얘네들도 어제 급락까지는 아니죠. 어제 하락했던 거를 그 이상 올라오긴 했어요. 네. 우리나라랑 뭐 거의 이제 종가 기준으로 하면 비슷비슷한 거고 그죠? 이렇게 잘 끝났습니다. 중국은 오늘 여기도 한 1.2% 상승 마감했고 그렇죠? 네. 우리나라는 참 모르겠어. 어제 아이고야 지수가 5% 폭락했었죠. 코스피 마이너스 5.2% 급락했었는데 오늘은 6.8% 급등했어요. 그래서 금요일날 종가가 5,224였는데 월요일날 폭락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종가가 5,288. 그러니까 금요일보다 60포인트 이상 높아요. 네, 이렇게 끝났어. 여러분들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저기 뭐야 지수가 5% 폭락하는 거 보기도 사실 힘들어. 1년에 이런 거 몇 번 안 나오거든요. 5% 폭락했는데 그 다음날 거의 뭐 7% 가까이 급등시켜서 네? 하락한 것보다 더 많이 올려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드문 사례예요. 이런 거는 이제 바닥에서 이제 폭락이 막 나오고 바닥 찍을 때 나오는 그런 형태지 이게 어떻게 이제 급등하고 있는 중에 이런 게 나오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지금 증시가 국민들 참 헷갈리게 해놨어. 개미들 헷갈리게 해놨어요 진짜. 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오늘 보면은 대형주들이 뭐 난리를 쳤죠, 그죠? 보시면 이거는 너무 과도해. 지수를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은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도 뭐 나쁜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아니 보세요. 삼성전자 몇 프로? 11%. 제가 어제도 막 웃잖아요, 그죠? 네. 어제는 이제 지수가 폭락했는데 웃고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근데 오늘 왜 웃냐고요? 어이없어서. 물론 어제도 이런 얘기는 했어요. 삼성전자가 끝난 거 같냐? 모르죠. 또 반등 또 세게 나올 수도 있다고. 그런 얘기 지나가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고점이 어딘지 뭐 맞출 생각을 하지 마시라니까. 이거는 정상적인 움직임이 아니어서 이거를 맞추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넌센스예요, 그냥. 뭐야 이게 어제는 뭐 6% 폭락하더니 오늘은 11% 급등. SK하이닉스 어제 몇 프로 폭락했어요? 8%. 근데 오늘은 9%. 이제 어제 막 증시 폭락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뭐야 뭐 코스피 지수 끝났다며. 네? 이제 2월 달은 조정이고 그 이후에 좀 올라올 수 있다라고 어제 기사를 그렇게 많이 써댔잖아. 그 쓰레기 언론들이 그죠? 주시장 끝난 것처럼 그죠?
근데 이건 뭔데? 미래에셋증권 24%. 이건 뭔데? 이 한심한 언론들아 진짜. 얘는 뭐냐고 그러면. 증권주 또 막 급등하고 키움증권 12%. 뭡니까 여기는? 주식시장 끝난 것처럼 막 얘기하더니 조종이 시작된 것처럼 얘기하더니 제가 어제 그것도 비판 많이 했잖아요. 니들은 뭔데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냐, 그죠? 네. 모르면 차라리 모른다고 그러지. 그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를 보지 마시라니까. 아니 보실 거면은 보세요. 근데 아 이것들이 잘 모르고 이런 소리를 하네. 그것도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이게 의심하면서 보셔야 돼 뉴스를. 지금 그 지경이에요 지금. 자 보이시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대형주들이 오늘 많이 올랐죠. 다 볼 필요는 없고 몇 개만 보여드릴게요. 네.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있잖아요. 증권주는 현대차 올라가는 거랑 비슷해요. 왜? 조정을 충분히 받고 가는 거예요 지금. 조정을 충분히 받고 가는 거. 현대차도 그때 그 논리를 설명했는데 계속 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은행주하고 증권주는 그런 자리예요. 좀 더 가도 상관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LS 일렉트릭 이런 것도 조정 기간이 짧기는 한데 여기 전기, 전선, 뭐 전력 설비 이쪽은요 그냥 업황 자체가 너무 좋아. 네, 너무 좋아요 여기. 참고하세요. 네. 사람들은 조선주를 되게 좋아하시는데 조선주도 좋죠. 좋지만 여기는 아직까지 다 조정 중이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금융, 증권 이쪽은 잘 생각해보세요. 보험도 마찬가지겠지. 그 다음에 전력 설비 쪽도 이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참고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도 오늘 급등을 했죠, 그죠? 코스닥 지수가 보시면은 오늘 4% 급등을 했는데 여기도 어제 급락한 거 거의 다 메꿨어요. 100% 완벽하게 메꾼 건 아닌데 금요일날 종가가 1149, 오늘 종가는 1144. 그러니까 뭐 메꾼 거나 다름없죠. 약간 조금 모자라요. 어제 급락한 것도 메꿨어요. 그래서 외국인하고 기관의 그 매매 동향을 좀 보시면 코스닥이 외국인하고 기관이 나간 게 아니다, 그죠? 여전히 많이 사고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스닥 쪽을 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코스피 쪽은 외국인하고 기관이 팔다가 오늘 조금 산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기조는 파는 건데 오늘 잠깐 샀다. 그러니까 이게 매수세가 이제 다시 그 매도에서 매수세로 전환한 건지 아니면 일시적인 매수를 한 건지 그건 좀 지켜보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제 왜 금이랑 은 그 레버리지 막 보여드렸잖아요. 이 사람들 손실 엄청 났다고. 여러분들 어제 제가 그 금이랑 은 분석해드린 거 그거 일반 사람들 잘 모르는 얘기를 어제 해드린 거거든요.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그러고. 근데 또 다른 얘기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제 금이랑 은을 폭락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날 폭락시킨 거지, 정확히 얘기하면.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금을 보시면 월요일날 마이너스 1% 추가 하락했고요. 은도 마이너스 1% 추가 하락했어요. 근데 이러고 나서 이제 월가에서도 이제 사람들이 출근했을 거 아니야, 이제. 그쪽 사람들도, 그죠? 출근해서 그쪽에서 이제 뭐라고 기사를 막 냈냐면, 자, 잘 보세요. 이거 재밌다니까. 돌아가는 분위기를 잘 보셔야 돼. 재밌어. 쉬운 돈은 끝. 워시 공포에 줄폭락하더니 타격 전망. 워시 공포 털어낸 월가. 우리나라 얘기하는 게 월가에서 이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금도 주식도 계속 사라. 드러켄 밀러가 뭐라 그랬느냐. 매파워시는 오해다. 월가도 양적 긴축 당장 못한다. 그 케비너스가 옛날에 양적 긴축 이거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막 시끄러웠던 거예요. 금리나 안 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월가에서도 아니 그거 케비너스가 그런 말 한 적이 있긴 한데 그래서 바로 못해. 그거 뭐예요? 유동성 그 긴축 그거 안 한다는 얘기예요. 당장 못 한다는 얘기라. 그러니까 어제 막 그 케빈 워시 쇼크 때문에 뭐 증시가 뭐 금리 인하 안 하고 뭐 그럴 가능성 때문에 폭락했다라고 하는데 그럴 일이 없다라고 월가에서 거듭 얘기를 했다 이거예요.
시장 과열 끝에 긴축 발작. 금세 진정됐다. 네. 아휴. 금이랑 원자재, 주식을 함께 보유하는 바벨 전략. 그게 뭐예요? 다 간다. 갑자기 바뀌었네. 그죠? 네,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어제 딱 하루 난리지기고 바뀐 거예요. 전 세계에서 어디, 특히 우리나라가 쌩 난리를 친 거지. 왜 그랬을까? 어제 얘기 드렸잖아요. 전 세계에서 금 관련된 그 레버리지 제일 많이 산 민족이 우리나라 사람들이라고. 응? 중국은 이제 실제 금을 많이 샀고, 뭐 종이금도 많이 샀겠지. 중국에서. 근데 우리나라가 어제 난리를 친 거라고. 그래서. 근데 이렇게 이 뉴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쫙 나오니까 어떻게 됐냐면, 현재 여기 보세요. 은이 이 오른쪽에 보이시나요? 이게 시간인데 금 5% 급등, 은이 12% 급등하고 있어요. 금 5%, 은이 12%. 자, 그러면 결론이 뭐냐? 금이랑 은에, 그죠? 네.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 주식으로 따지면 신용 미수 몰빵 때리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싹 반대 매매 당하고 다시 원래대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정확하게 딱 하루 이틀, 딱 하루 만에 쓸어버렸어. 누구를? 금, 그러니까 저기 현물 금이랑 현물 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종이. 그러니까 ETN 저게 뭐예요? 그 종이금이잖아. 그 현물이 아니잖아요. 종이잖아요. 페이퍼. 그러니까 종이로 된 금, 종이로 된 은, 레버리지에 그 산 사람들, 그 다음에 또 미국에 가면 또 여러 가지 관련된 상품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신용, 미수, 몰빵 이런 거 한 사람들 하루 만에 다 반대 매매 거지 만들어놨어. 깡통 만들어놨어. 그리고 바로 원래대로 돌아오고 있는. 이해되셨나요? 그럼 그게 뭘 뜻하는 거겠어요? 금이랑 은 있죠? 이쪽에 지금 달라붙은 그 개미들 털은 것 같아. 옛날에 코스닥이 미친듯이 한번 올라갈 때가 있었거든요. 코스닥이 뭐 몇 년 없이 미친듯이 갈 때가 있는데 2015년도에 미친듯이 막 가요. 쭉 가요. 가다가 개미들이 안 사, 3개월 동안 코스닥이 폭등하는데 안 사더라고요. 안 따라붙어. 아예 못 믿겠대. 코스닥은 끝났대. 안 간대. 그러다가 이제 여기 4월 달쯤에 쭉 끌어올리니까 개미들이 막 그때 들어왔거든요. 도저히 못 참겠다. 코스닥 간다 그래서 막 달라붙었다고. 그랬더니 세상에 갑자기 뉴스가 막 아침부터 막 쏟아지는 거예요. 모 증권사 외국인 공매도가 사상 최대라는 막 그런 뉴스가 막 나와. 그 코스닥 지수가 갑자기 5% 폭락을 하더라고. 그 다음날 또 폭락하고. 그리고 지그시 한 2주 정도 눌렀나? 그리고 가더라고 다시. 네. 그러면서 다시 가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제 공중에서 턴 걸 수도 있어요. 뜬금없이 공포 분위기 형성해가지고. 실제로 여기는 이제 코스닥 대형주들이 먼저 갔고요. 중소형 테마주들이 여기서 많이 갔거든. 네. 개미들 많이 못 먹었지. 어쨌든 이제 그게 뭐야, 블랙 먼데이 뭐 케빈 워시 쇼크 뭐 난리를 지겼는데 결론은 뭐냐? 네. 털었어요. 금이랑 은에 이제 빚내가지고 과하게 투자하는 사람들. 그리고 어제 우리나라 그 쓰레기 언론들한테 속으신 분들 어제 싸그리 다 털렸다라고. 아셨죠? 그러니까 어제 아무튼 잘 이겨내셨고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만성이 되셔야지, 그지? 네. 어제 제가 논리적으로 다 반박을 했잖아요. 아니 왜 우리나라가 빠지냐고. 또 우리나라만 왜 이렇게 많이 빠지냐고. 딴 나라는 뭐 마이너스 1%로 끝났는데 왜 이게 난리를 지기냐고.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이제 그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들도 많이 올라왔는데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들 잠깐 얘기하면서 같이 얘기하죠. 오늘 보시면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들이 잠깐만요. 차트를 이걸 바꾸자. 보시면
HD 건설기계 몇 프로야 이거? 26%죠? 데모 24%, SG 차트가 만들어져 있었어요 대부분 그죠? 22%, 대동기어 17%, SY 스틸텍 16%, 현대 에버다임 11%, 대동, 다스코, 현대건설, 아이톡시, 현대코퍼레이션, DY파워, SY 등등등 되게 많은 종목들이 다 급등했거든요. 왜 급등했을까? 이 종목들이 급등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전진건설로 우선 상한가가 돼 있어요. 현대건설기계, HD건설기계 아까 얘기했었나? 뭐 두산 밥켓 이런 것도 있고 현대 에버다임 급등 많이 했잖아요. 진성 TC. 근데 그 우크라이나 제공 수혜주들이 급등한 이유는 뭐겠어요? 우크라이나 종전 기대감 때문에 급등을 한 거예요. 자, 11월 달에 우리나라 이제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현 정부에서는 지방선거를 반드시 이겨야 되겠죠? 왜? 정권 바뀐 지 이제 딱 1년 만에, 만 1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지금 국민의힘 자기들끼리 지금 한동훈 가지고 아직도 싸우고 있던데 그러고 있는데 져버리면 그냥 뭐 큰일 나는 거지. 여당 입장에서는. 그죠? 그만큼 이제 지방선거가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은 올해 더 중요한 선거가 있죠. 11월에 중간선거가 있어요. 대통령 선거 이제 치르고 딱 2년 뒤에 선거가 있는 건데 트럼프는 이번 중간선거에서 꼭 이겨야 될까요? 아니면 뭐 저도 상관이 없을까요? 당연히 이겨야죠. 왜냐하면 중간선거에서 지잖아요. 그 레임덕가요. 바로 레임덕가. 반드시 이겨야 돼. 반드시. 그러면 반드시 이겨야 되면 11월 중간선거 전에 미국 증시가 상승할까요? 하락할까요? 참 어리석은 질문이죠. 그죠? 당연히 상승하겠죠. 왜? 원래 미국은요 선거 앞두고 증시가 항상 올라요. 항상 올라. 그래야지 그게 이제 선거에 도움이 되니까. 모르겠죠, 그죠? 그러면 그리고 트럼프의 이제 지지율을 관리하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치적을 쌓아야지. 그럼 뭐 하면 되겠어요? 그 전에 우크라이나 종전 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중동의 하마스 같은 그 이슬람 테러 쓰레기들 다 정리하고 이란 확실하게 처리하고 그죠? 마두로를 왜 생포해 갔겠어요? 마두로가 갖고 있는 정보나 마두로가 볼 게 많으니까 그런 걸 갖고 이제 뭘 하겠죠? 우리나라 언론들은 왜 자꾸 그런 걸 얘기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이 마두로를 잡아간 이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부정선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에 부정선거가 있거든. 이런 말 하면 또 음모론이라고 그러시는데 난 미국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에는 부정선거라는 게 사실로 밝혀진 판례 사례가 지금 엄청 많아요. 거기는 우리나라 아예 뭐 그런 거 판사들이 아예 하지도 않으면 거기는 했거든. 근데 이제 베네수엘라가 이제 그 미국의 부정선거에 관여를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잡아갔다는 얘기가 많아요. 실제 이게 사실이고 얼마 전에 지금 뭐 미국의 조지아주에 지금 FBI가 부정선거 지금 수사 나섰잖아 지금.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는 트럼프 이제 일기 끝나고 재선에서 바이든한테 졌죠. 그 자기가 진 이유가 부정선거 때문에 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요번에 11월에 중간선거를 치르기 전에 부정선거에 관련된 이슈를 때려잡고 그걸 세상으로 이제 물 수면 위로 올려서 처리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하겠지. 안 하겠어요? 한다고. 요번에 또 그것 때문에 자기 이제 공화당이 지면 안 되니까 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되게 재밌는 게 미국에는요 우리나라 따지면 신분증 거기 이제 아이디잖아요. 주민등록증. 그 아이디가 없어도 투표할 수가 있는 데가 있어요. 오히려 아이디를 제시하면 잡아가는 주도 있어. 거짓말 같죠? 있어요. 있어. 그런 데에서는 트럼프가 다 졌어. 희한하죠? 뭐 작년 선거 때 졌다니까 다. 재작년이구나 이제. 근데 어쨌든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러시아 문제 이런 걸 다 처리하겠죠, 그죠? 전 세계 관세 문제, 우리나라도 그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겠지만,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선거 준비를 하는 거라고요. 선거 준비를 그렇게 할 때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럼 우크라이나 이쪽도 종전을 시키려고 이제 아마 밀어붙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 때문에 이런 테마주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이제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러면 올해 5월달에 임기 끝나는 그 제롬 파월, 그죠? 금리 더럽게 안 올리기 한 번도 안 올려줬어. 한 번도 안 올려주다가 작년에 그 노동부 통계국장이 뭐 잘못한 게 드러나가지고 이제 부득이하게 제롬 파월이 한 3번인가 올린 거지. 인하한 거지, 금리를. 그죠? 근데 그 사람은 이제 그렇게 트럼프가 싫어했잖아요. 욕하고 나가라고 제발 금리 인하 안 할 거면. 그래도 끝까지 안 했죠. 근데 선거 앞두고 금리 인하를 안 할 것 같은 케빈 워시를 연준 의장으로 지명했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제가 어제 그 요즘에 뭐 항상 제가 언론을 쓰레기 언론들이라고 제가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지만, 어제는 진짜 이 또라이들이라고 제가 막 욕을 하잖아요. 어제 지금도 얘기하는데 뭐 속에서 올라와요. 방금 말씀드린 거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해 못할까요? 아니 올해 굉장히 중요한 선거 있는데 그 전에 선거 한 6개월 앞두고 연준 의장이 교체가 되는데, 그 연준 의장은 어떤 사람을 뽑아야 돼요? 금리 인하를 잘할 사람을 당연히 뽑았겠지. 네? 당연한 거 아닙니까? 트럼프가 아무리 싫어도 정도껏 해야지. 네? 트럼프가 연준 의장 제롬 파월 때문에 얼마나 저 사람이 트럼프 일기 때부터 얼마나 저 사람이 골머리를 쌓았는데요. 저 사람 못 잘라내가지고. 응? 근데 케빈 워시가 금리를 안 할 것 같다고 환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장난을 자꾸 언론에서 자꾸 말장난을 하던데, 뭐 트럼프는 트럼프 시대에는 강달러다. 여러분들 그거 속으시면 안 돼. 환율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그거 그때 제 방송 오랫동안 보신 분들 많죠, 그죠? 작년 말고 재작년 11월 달에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고 원달러 환율이 크게 올랐죠, 그죠? 이때 원달러 환율이 올랐던 거는 뭐 계엄 때문이라기보다 그때 11월 12월 달까지 달러 인덱스가 미친듯이 올랐어요. 미친듯이. 계엄 선포 때문에 올랐던 거는 하루 이틀이고 그것도 또 내려왔어. 다시 올랐다가 왜 계엄 해제했으니까. 근데 그 전 세계 달러 인덱스가 올라갔다고, 달러 강세로. 그때 우리나라 언론들에서 뭐라 그랬어요? 트럼프 트레이드, 트럼프는 미친놈이기 때문에 달러 강세를 만들 거다. 왜? 트럼프가 미국은 위대하게, 그래서 강달러 시대가 올 거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가 할 거다. 근데 제가 그때 뭐라 그랬어요? 미친놈들이라 그랬잖아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한다고. 왜? 트럼프는 항상 얘기했어요. 금리 인하 해야 된다고. 시장에 돈을 풀어서 경제를 살려야 된다고. 그럼 달러를 많이 풀면 달러가 약세가 되는 거죠. 어떻게 강세가 돼요? 그때 제가 비판 많이 했잖아요. 이거 속지 말라고. 그때 그 얘기를 왜 많이 했었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되게 힘들었어요. 우리나라도 비상계엄 뭐 그거에다가 환율 치솟고 막 1,500원 근처까지 가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래서 제가 속지 마라, 얘네들 잘 모르고 헛소리 하는 거다 그랬잖아요. 나중에 시간 지나니까 다시 내려왔잖아요. 지금은 달러 인덱스 올라간 게 아닌데 우리나라의 문제 때문에 올라간 거고, 지금은. 근데 요번에 또 이제 케빈 워시 가지고 시장을 흔들 때, 개미들 머리를 흔들 때 이 쓰레기 언론들이 그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케빈 워시가 되면 강달러가 될 거예요. 근데 달러 인덱스를 보시면 자꾸 내려가고 있거든요. 자꾸 더 내려가. 살짝 이제 반등 나오니까 강달러 시대래. 환장하겠다 진짜. 이게 제가 여기서는 이제 저녁 방송도 시간이 짧아서 길게 얘기 못 하겠는데,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하셔야 돼요. 환율을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이거 잘 모르는 분들 많더라고요. 미국이 말하는 강달러하고 달러 강세, 여기 말장난인데, 그러니까 언론이 이거 갖고 말장난을 치는 거지. 강달러하고 달러 강세를 구분하셔야 돼. 강한 달러의 강세, 다른 의미라고 이게. 강달러는 뭐니까 달러 강세부터 얘기해볼까요? 달러 강세가 뭐예요? 달러 인덱스가 일로 가면은 강세, 일로 가면 약세. 그러니까 다른 화폐 대비, 그죠? 네. 비교해서 강세다 약세다 그 얘기잖아요.
그런 말이 있어요. 미국은 강달러를 원하지만 달러 강세를 원하지는 않는다고.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똑같잖아요. 일본도 똑같고 그 나라에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들은요. 그 나라 화폐 가치가 약세일 때, 그렇죠? 그때 수출 가격 경쟁력도 있고 또 이제 그 돈이 그 나라로 이제 돌아왔을 때 환차익도 있고. 그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은 일부러 자기네 그 화폐를 약세로 하잖아요. 대기업들도 돈을 좀 많이 벌고. 미국도 그걸 원해요. 달러 약세를 원한다고. 강세가 아니고. 하지만 달러의 권위는 강달러이길 원하는 거지. 그러니까 달러가 기축통화잖아요. 근데 뭐 중국 위안화에 치인다든지 아니면 영국의 파운드화는 이제 이미 몰락했지만 일본 뭐 엔화한테 치인다든지 그런 거 원하지 않는 거예요. 달러의 지위는 전 세계에서 기축통화로서 그냥 공고한 지위를 확보하는 걸 원하는 거죠. 그게 강달러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얘기하는 강달러는 이 얘기고 케빈 러시가 얘기한 강달러는 그거예요. 달러 강세가 아니고. 근데 이거를 모르는 돌대가리 기자들이나 아니면 알고도 트럼프 욕하려고 케빈 러시 욕하려고 그냥 말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마시라고. 강달러하고 달러 강세는 틀린 거예요. 이거는. 환율 관련된 공부를 1시간만 해도 이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욕하잖아요. 이거를 모르고 기자를 하고 있는 돌대가리들이 있거나 아니면 알고도 왜곡하거나.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전자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돌머리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해를 못하나 봐. 자기가 이해를 못하면 기사를 쓰면 안 되잖아요. 상대방 헷갈리게. 본인도 헷갈리니까 이상한 기사를 쓰는 거거든요. 상대방도 더 헷갈리게. 그런 사람들은 좀 기자 말고 그냥 노가다 같은 거 하시면서 그냥 땀 흘리면서 열심히 사셨으면 좋겠어. 진짜 펜 잡지 말고 사람들 힘들게 하지 말고 몸으로. 노가다 얼마나 좋아요. 땀 흘리고. 응? 정직하게 돈 버는 것 중에 하나가 노가다인데. 응?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몸이 고돼서 그렇지. 대신에 일한 만큼 벌잖아요. 일한 만큼, 노력한 것만큼. 기자 하지 말고 그냥 그 사람들은 그냥 그런 거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그 우크라이나 관련주들은, 우크라이나 재건수혜주들은 앞으로도 긍정적으로 보세요. 트럼프가 이제 그 11월 중간 선거 전에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해서 성과를 낼 거예요. 저 사람이 트럼프 일기 때는 그 좀 좌충우돌이 좀 많았죠. 네. 그러니까 뭐 자기 밑에 그 뭐 장관, 뭐 차관들이 막 뒤통수 치고 막 보좌관들이 뒤통수 치고 막 그런 게 되게 심했는데 요번에는 좀 그런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준비를 많이 해서 했기 때문에 뭐 어떤 소리가 저기 뭐 이런저런 일들이 좀 나올 거예요. 네. 좋은 호재들이. 미국에서 어떤 좋은 호재들이 나오면 우리나라 종목들이 바로 급등을 하니까 그건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잠깐 이걸 좀 봅시다. 그 오늘 여기 특징주 테마주 중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수혜주하고 그러니까 지금 막 증시 막 폭락하고 난리를 쳤는데 이런 거 많이 가요. 뭐 조국 관련주 있잖아. 어제는 정원호 관련주가 급등하니까 화천기계가 이제 이래저래 이제 눌렸었는데 오늘 다시 올라오더라고. 살아 있어야지. 죽지 않았어. 조국 관련주 죽지 않았어. 네. 그리고 삼표 시멘트는 오늘 상한가 갔는데 이제 거래 정지 되죠, 그죠? 우두머리가 거래 정지가 되면은 어떻게 돼요? 네, 우두머리가 거래 정지가 되면 후발주자들이 나오겠죠, 그죠? 내일 그런 게 좀 기대가 됩니다. 실제로 오늘 정원화 관련주 중에 상승 나온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폭등 나온 것보다 살짝. 삼표 시멘트가 급등하니까 제가 우리나라에서 정말 그 보수 쪽 자칭 보수라고 할게. 쓰레기들이 있어요. 자칭 보수라고 하는 인간들 중에서 싫어하는 사람이 3명 있거든요. 네, 그 중에 3번째 인간이 이 인간인데 이 사람 싫어. 네. 오세훈입니다. 오세훈. 네. 3표 부지 재개발 현장을 찾아서 정원호의 직격탄을 날렸대요. 3표 레미콘 부지를 찾았대요. 오늘. 구청장이 일머리 있었으면 더 빨리 진척됐을 것이다. 이런 거죠. 왜도 정원호를 깔까? 왜 깔까요?
서울시장도 나오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은요, 그 국민의힘 거기에서 컷오프 될 가능성도 있어. 국민의힘 경선에서. 최근에 한동훈 편을 많이 들어가지고 그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굉장히 싫어하던데. 네. 참고로 그거 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보니까 그 뭐야, 그러니까 이 지방선거 관련주도 많이 가요. 그러니까 더 가겠던데. 여기 보시면 경방 이거 뭐예요? 도심 개발. 서울 도심의 그 유휴부지 갖고 있는 기업들이잖아요. KCTC, 한림지주, 천일고속도시고속고, 대동산업, 한신공영, 경방 얘기했나? 신용와코르 이런 거 살아있죠. 어제 폭락 나오는데 얘네들은 폭락 안 나오더라고. 대번 들잖아요. 저 오늘 관련주는 일부러 종목을 언급 많이 안 했어요. 알아서 찾아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보시죠. 여당의 민주당 국회의원인데요. 이수진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설탕 부담금법 발의, 가당 음료에 최대 28,000원까지. 곧 죽어도 세금은 아니라고 우기고 있는 설탕 부과금 들어보셨나요? 네. 담배처럼 설탕 부과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 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 그러면 설탕 부담금 도입을 지난달 28일에 제안했었죠. 이 여자 말고 다른 사람이, 그죠? 네. 글쎄요. 아까 근데 이거를 이제 요거 관련 테마가 또 있습니다. 네. 있는데 아까 댓글 보고 제가 빵 터졌습니다. 보여드릴게. 이 사람이고요. 네. 댓글 보고 본인한테 필요한 것 같은데 설탕 그만 먹어라. 그만 먹고 살 좀 빼라. 네, 설탕 많이 먹으면 살찌는 거 맞죠, 그죠? 네. 아까 저 댓글 보고 빵 터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금 뜯는 거예요, 그냥. 네. 박근혜 정부 때 담배세 인상해가지고 2,000원짜리 담배를 4,000원, 5,000원 만들어서 그때 이제 국회의원 선거에서 쫄딱 망했죠. 일단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지방선거 앞두고 자신감이 넘쳐서 그런가? 자신감이 넘쳐도 지방선거 끝나고 하지. 이런 거 하면은 표 선거할 때 불리하지 않나요? 우리나라 사람들 저 요즘에 설탕 과당 음료 얼마나 많이 먹는데. 그렇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콜라 이런 것도 안 먹고 커피는 자주 먹는데 저는 설탕을 아예 안 넣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상관없어요. 근데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선거 전에 저럴까? 관련주가 있습니다. 저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보여드릴게요. 또 오늘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네. 이게 어제 제가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읽어드렸던 기사거든요. 트럼프가 뭐라 그랬냐면 케빈 러시는 확실히 금리를 내리고 싶어한다. 그런데 약속은 안 했어요. 이러면서 이제 약간 농담조로 얘기를 했거든요. 툭툭 치면서. 네. 30일이니까 지난주 금요일이잖아. 금요일에 발표했거든요. 케빈 러시를 연준 의장으로 지명한다. 금리 인하한다고 약속했느냐? 아니. 하지만 그는 할 거예요. 아마도. 그랬는데 이제 2월 1일이니까 이건 엊그제죠. 엊그제 나온 기사에 이런 것도 있어요. 어제 보여드릴까도 안 보여드려. 어제 할 얘기 하도 많아서 못 보여드렸는데. 트럼프, 케빈 러시가 금리를 안 내리면 소송할 거야. 이랬답니다. 웃으면서. 이게 뭐예요? 농담한 거지. 그러니까. 농담한 거야, 살짝. 근데 이런 기사는 어제 폭락이 나올 때 인용이 안 되더라. 응? 인용이 안 돼. 한국 경제면은 주식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는 뉴스 아닙니까? 댓글도 5개밖에 안 달렸고요. 뭐 그래요.
별로 읽지도 않아서 사람들이. 희한하죠, 그죠? 이런 기사들은, 이런 기사를 만약에 어제 폭락 나오기 전이나 후에 사람들이 봤으면 아 그냥 뭐 별거 아니구나 이런 생각 했을 텐데, 저런 기사는 노출이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오늘의 결론, 블랙 먼데이는 하루 만에 끝났는데 이런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5% 지수가 5% 폭락했는데 그 다음날 6% 폭등한다고요? 그것도 거의 7% 가까이? 이게 말이 돼요 이게? 그래서 공중에서 한번 턴 것 같아. 공중에서 특히 누구? 금, 은 이쪽에 레버리지 딱 그 사람들만 지금 제거했거든요. 네. 대형주도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 대형주도 잘못 건들지 않으면 한 방에 가는 수가 있어. 무섭지 않으세요? 저기 1월 초에 베네수엘라 마두로 그죠? 쿠팡 로켓 배속처럼 미국이 잡아갔잖아. 그냥 하루 만에 끝나버렸잖아요. 하루가 뭐야 그냥 반나절 만에 끝나버린 거지. 응? 반나절도 아니죠 사실,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빈대에서 막 하다가 한순간에 끝나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레버리지 투자하실 때는 항상 신중하게, 응? 신중하게 하시고 인버스는 근처에도 가지 마시고 지금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고요. 오늘 보니까 중소형주들도 다시 올라오려고 준비를 많이 해놨더라고요. 네. 옛날에 막 지수 막 마이너스 5% 4%씩 폭락하면 종목들 박살나가지고 막 회복되는데 몇 달 걸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아주 좋아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갖고 있는 보유 종목 아니면 관심 종목 조금 더 보고 끝나시잖아요. 저 같은 전문가들은 하루에 종목 수백 개, 수천 개 봐요. 다 합하면 한 2,000개 되니까. 미국 주식 포함은 더 되고 하루에 수백 개, 수천 개 본다니까. 네. 그럼 저 같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믿으세요. 전체 분위기를 보면서 얘기하는 거니까. 아셨죠? 주식을 잘 하려면은 상대방 얘기를 어떤 조언을 이제 구하거나 들으실 때 귀를 열고 일단 받아들이셔야 돼. 그리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능력도 길러셔야 돼요. 그 얘기는 제가 다음에 또 해드릴게요. 지금 공략해 보실 만한 테마주는 트럼프 중간선거와 관련된 테마주들 잘 생각해 보시고, 지방선거, 우리나라 이제 지방선거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본격적으로 움직이자. 아마 3월달이나 4월달에 고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내일도 열심히 매집을 하시면 돼요. 아셨죠? 지금은 혼자 하시는 게 되게 힘드실 거예요. 아직은 막 증시 막 폭락시키고 막 대형주 계속 올라가고 하니까 혼자 하는 게 낫겠다 싶으시죠? 해보세요. 네. 사는 것도 힘들겠지만 파는 건 더 힘들 거예요. 네. 아셨죠? 네. 잘 아무튼 대응을 하시고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